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주민과 지자체가 응급복구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부족한 장비와 인력 확충을 위해 55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역대 최장 장마로 태안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안군청 공무원 A씨 등 4명은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축제는 26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가운데 시작 전부터 건고추 예약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충남도가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군에 5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도는 긴급 복구에 시급한 장비와 자재 투입을 위해 30억 원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은 임시주거시설 운영비와 급식비 등에 사용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사망 1명과 실종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이재민은 600여 가구에서 10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비피해 규모는 1,37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주민 위로를 위해 충남 지역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비를 반납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주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의원 해외 연수 경비 1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책개발비 3,200만 원을 반납한 바 있는데요. 이 밖에 대전시의회도 해외 연수비 5,500만 원을, 대전시 동구의회는 해외 연수비와 수행 여비 등 7천여만 원을 수해 복구에 쓰자며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역대 최장 장마로 태안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안군이 적극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10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여 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코로나19와 장맛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도 흐린 날씨에 비가 쏟아지면서 대부분 관광객이 우산을 쓰거나 들고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비 피서객 수는 만리포가 절반을 조금 넘겼고 몽산포도 4분의 3 정도, 28개 해수욕장 전체로 놓고 보면 반토막입니다. 피서객 급감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장마진데다가 또 코로나 있지, 저 공사하지, 그리고 전혀 없어요. 거의 하루에 뭐 돈 10만 원도 못 파는데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나오고 여름에 휴가철인데도 손님이 없어요. 진짜로 굶어 죽게 생겼던. 태안 지역 해수욕장은 이번 주말까지만 운영되고 문을 닫을 예정. 상인들은 장마가 그치면 손님이 더 올지도 모른다며 운영 기간을 늘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름 기간 끝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실질적인 영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허가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장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면 피서객이 늘지 않고 인력과 비용만 낭비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찬반이 나눠지더라고. 일부는 상인들을 위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또 일부는 된다. 연장 한들 해마다 보면은 20일 넘으면 손님이 오더냐. 딱 끊어지지. 태안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부 해수욕장은 안전과 방역 관련 인력을 2주 동안 더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 기간 연장이라는 고육지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주민 2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태안군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알릴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하면 고추, 구기자하면 청양이 떠오르시죠? 청양에서는 매년 가을 고추 구기자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취소로 판로 확보를 걱정했던 농민들은 근심을 덜게 됐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청양읍에 위치한 한 고추수 매장. 빨갛게 잘 익은 건고추가 포대마다 가득합니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고추 구기자 축제에서 선보일 고추지만 올해는 축제장 대신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양군이 온라인 특판전을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축제 취소에 혹여 판로를 찾지 못할까 걱정했던 농민들은 근심을 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음고생이 심했죠. 이거 늘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온라인 축제로 바뀐다니까 처음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한번 온다면 우리 뭔가를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온라인 축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고추 6kg 가격은 11만 원. 올해는 긴 장마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고추 가격이 2배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추값이 오른 대신 청양군은 오는 25일까지 사전 예약자에 한해 마늘과 건 표고버섯을 추가 증정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충남도 농사랑 등을 통해 청양산 농산물 20여 종을 한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감마루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톡에 친구를 추가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청양하면 고추 아니겠습니까? 전국 최고의 주산지가 청양인데 청양은 분지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의 일교 차이가 심해서 아주 당도가 높고 또 맵고 맛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께서 우리 청양고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가격을 반영한 올해 청양 건고추 가격은 오는 24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를 이겨낸 청양고추가 온라인 판매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재난대응 자원봉사 종합상황실과 현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폭우 피해 복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천안과 아산시 예산군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집중 투입해 침수주택 토사 제거와 생활가전 정리, 세탁 지원과 급식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11일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총 5,491명으로 집계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상황실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는 중앙센터를 비롯해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한 장화 300켤레와 생수 1,500개를 피해 지역에 전달했고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K워터 6,000개도 현장 자원봉사센터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8일과 9일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사회공헌단과 대한적십자사와의 후원 연계를 통해 도시락 450개를 지원받아 천안시 수십면에서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와 경북, 전북, 인천 등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밥차와 세탁 차량, 도배 장판 전문 봉사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순 센터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59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할 것이라며
현장으로 달려와 주시는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신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건물 5곳 가운데 1곳 정도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은 3,800여 동으로 이 가운데 800개 동이 40년 이상 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한 건물은 지은 지 70년이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8조 5천억 원을 들여 전국 학교 건물 2,800여 동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조만간 용역을 진행해 시설을 개선할 우선순위 학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오는 11월 21일 치러집니다. 충남교육청은 31개 과목에 중등교사와 보건교사 등 347명을 임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19일부터 5일 동안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는 21개 과목에 66명을, 세종에서는 23개 과목에 61명을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일정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참배했습니다. 양 지사는 오는 14일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기림의 날을 맞아 공무원과 도의원 등과 함께 망향의 동산을 방문해 피해자 넋을 기렸습니다. 양 지사는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분노를 용기로 승화시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해 일본군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친 당진 청년타운 나래 개관식이 12일 열렸습니다. 당진 청년타운 나래는 지하 1층, 지상 4층, 3,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국 최대의 청년 지원 시설입니다. 청년타운에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입주 공간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당진 청년타운 나래는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독서 공간인 채굴림이 개관했습니다. 채굴림 독서 공간에는 약 3,000권의 도서가 갖춰져 있으며 문화의 집을 방문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독서 공간은 그동안 이용률이 낮았던 독서실과 청소년 회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당진시는 우수도서를 추가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은 9살부터 24살 사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예산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가스 점검업체 합동으로 전기 설비 정상 작동 여부,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군은 안전이 미흡할 경우 즉시 조치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항공으로 관측한 서산시 대기 환경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환경부 관계자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서산 지역 미세먼지 정책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행복나눔 냉장고의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맺은 중앙정미소는 앞으로 2년 동안 행복나눔 냉장고에 쌀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복나눔 냉장고는 지금까지 7개 업체로부터 1,600여만 원의 먹거리를 기탁받았으며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과 관련해 축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축산 농가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의회는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